안녕하세요. 음악 커뮤니케이터 가치입니다. 제가 오늘 원래 아이랜드 2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아이랜드 2가 파트 1과 2가 나눠져 있어서 지금 파트 1이 끝나서 이번 주와 다음 주는 그 파트 2 준비 기간이라서 그냥 특별한 방송 내용이 없어요. 근데 아마 다음 주는 그 파트 2 진출자 발표가 나오니까 그거 해야 되는데 이번 주는 쉬어가는 날이라서 제가 그동안 아이랜드 2 파트 1에 있었던 좀 논란들을 정리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했어요. 그리고 이 방송 시작하기 전에 스태프 갑질 논란이 있었어서 그것도 좀 연달아서 하려고 했는데 그 얘기를 하려다가 보니까 좀 궤를 같이 하는 이야기가 최근에 있어서 이거를 먼저 같이 회전에 해보려고 해요. 뭐냐면은 그 비정상회담에 나왔었던 그 장위안 님의 논란인데요. 비정상회담에 나왔던 중국인 장위안 님이 지금 한국에서도 뭐 중국어 강의 같은 거 온라인 강의 그런 것도 하고 일을 많이 하고 계세요. 그리고 일단 중국으로 돌아가서 한국에 관련된 일도 많이 하시고 그런데 자기 유튜버 채널을 운영하시는데 거기서 라이브 스트리밍 방송을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한 게 한국어 번역판이 돌면서 지금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보면은 제가 이제 관심이 갔던 포인트는 케이팝에 관해서 얘기를 했어요. 아이브를 얘기하면서 아이브의 뮤직비디오나 곡에 뭐 중국을 비난하는 의미가 들어가 있다 라는 내용부터 시작해서 전체적인 케이팝 전반적인 산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한국 문화에 대한 이야기 뭐 그런 얘기들을 쭉 했어요. 그런데 이게 자막 번역은 번역하는 사람의 의도가 좀 들어가 있고 이게 전체 라이브 긴 라이브 영상에서 저렇게 짜집기를 하면 저도 저런 문제들을 많이 겪어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이거를 뭐 제가 중국에서 일했으니까 중국 친구한테 전체 뉘앙스를 좀 번역해서 알려달라고 해서 얘기를 들어봤어요. 그래서 실제 지금 저희가 보고 있는 저 자극적인 내용과는 전체 뉘앙스는 많이 달랐긴 해요. 근데 그렇다고 해도 장 의원님이 좀 오해가 될 소지의 발언들을 하긴 했어요. 이제 먹잇감이 되기 좋은.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설명하면서도 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아이랜드 얘기랑 더불어서 비판하는 거는 너무 쉽다. 어떤 내가 경험한 현상을 이게 왜 잘못됐지? 잘못된 점을 이야기하기는 쉬운데 그럼 내가 그걸 직접 했을 때 그것보다 더 잘할 수 있느냐는 또 다른 문제다. 근데 그럼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 비판하려면 내가 이걸 했을 때 더 낫게 할 수 있어. 적어도 솔루션은 제공해야 된다. 그 솔루션이 틀렸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면 사람들이 그 솔루션을 듣고 납득이 가면은 그 사람 말을 좀 긍정적으로 바라볼 텐데 솔루션이 납득이 안 가면 그거에 대한 토론을 할 수 있죠. 근데 솔루션도 없이 비판만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 이거예요. 일단 장 의원님 말 중에서 먼저 케이팝 얘기는 나중에 하고 이분이 일단 케이팝에 대해서도 그냥 케이팝 얘기를 먼저 하면 케이팝이 걸그룹들이 어떻게 보면 어그로를 끌고 주목을 받고 테스트 형식으로 먼저 이렇게 하면은 거기서 번 돈으로 이제 남자 아이돌을 제작해서 실제 돈을 버는 건 남자 아이돌이다 이런 얘기를 했고 겉으로 보기엔 화려하지만 뒤에서는 하기 싫은 일도 해야 되고 고충이 많다 뭐 이런 얘기도 했어요. 근데 이런 얘기 자체가 장 의원님이 그냥 한 게 아니라 사실 채팅에서 다 질문이 와서 답변을 해주는 방식이었다. 그러니까 실제로 장 의원님은 자기가 한국에서 경험한 거 그리고 자기가 방송인으로서 그 바라본 이야기들을 저는 좀 어떻게 보면 진솔하게 얘기를 하는 내용이었다고 이해를 했어요. 그리고 이게 어떻게 보면 되게 당연한 얘기들이거든요. 보면 한국에서 이제 오디션 방송을 치면은 아이돌 오디션 방송을 치면은 팬덤을 형성하기에는 남자 아이돌이 더 유리하니까 여성분들이 더 팬덤이 많으니까 여성 버전으로 먼저 테스트라고 하긴 애매하지만 그래도 먼저 선을 보이고 그 다음에 남자 버전으로 해서 돈은 남자 버전에서 많이 번다 이런 얘기들은 다 우리 덕후들 사이에서 알려진 얘기죠. 그리고 실제로 돈을 버는 것도 그냥 아이돌들을 보면 여자 아이돌보다 남자 아이돌 수입이 대체적으로 더 높고요. 이건 당연한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이걸 장 의원님이 자기만 알았다는 듯이 말할 필요도 없고 그렇게 말씀은 안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문제가 된다고 얘기할 필요도 없는데 저게 번역 뉘앙스인 것 같아요. 이게 마치 문제가 되는 것처럼 번역을 하면 장 의원님 이걸 비판한 것처럼 얘기하고 아니면은 그냥 현상을 얘기한 거고. 근데 어쨌든 이거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할 요지는 없죠. 이게 왜? 비즈니스가 그런 거고 산업이 그런 건데 남자 아이돌들이 더 팬덤을 많이 모으고 수익성이 높으니까 그렇게 돌아가는 거잖아. 이게 문제가 될 요지는 없는데 그리고
이거 연예인들이 겉으로는 화려하지만 뒤에서는 하기 싫은 일도 해야 된다. 이것도 아주 원론적인 얘기 아니에요? 이건 저도 그렇죠. 장유한님도 그러겠죠. 장유한님 하고 싶은 대로만 할 수 있나요, 방송에서? 이건 아주 원론적인 얘기예요. 이거에서 비판 요지는 없고. 근데 아마 이게 방송이라는 게 스트리밍에서 질문이 오고 그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다 보면은 약간 나만 아는 척, 내가 되게 뭔가 비밀을 아는 척, 아니면 좀 재밌게 말하려고. 스트리밍이 그렇잖아요. 서로 까불기도 하고 시청자랑 서로 열받게도 하고 좀 웃기게 오버하려고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 전체적인 스트리밍 상황이다라는 걸 이해하고 봤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장혜아님도 사람들이 질문하니까 내가 한국 연예계를 경험한 사람으로서 마치 막 되게 비밀을 얘기하는 척, 약간 그렇게 과장돼서 얘기한 톤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건 뭐 그럴 수 있지. 근데 요 다음 얘기가 저는 좀 얘기하고 싶은데, 케이팝은 엄청나게 많은 돈을 들여서 기계식으로 공장식으로 찍어내서 이제 다 비슷하다, 케이팝 이제 끝물이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 아이브가 뭐 중국 무슨 의도해서 뭘 했다 이런 얘기는 집어치우고, 근데 아이브도 그렇고 우리나라에서 예전에 뭐 BTS나 뭐 블랙핑크나 뉴진스도 한복이라든가 이런 한국 문화 가지고 뭘 하면 중국에서 이거 우리 거다 하고 항상 공격을 하니까 이번에 아이브도 그 공격 타겟이 된 거예요. 해야를 하니까. 근데 그거는 뭐 저기선 저렇게 얘기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 의미도 없는 거고. 저는 이 중국에서 문화 가지고 얘기할 때 그냥 기본적인 제 생각은 의미가 있나 싶어요. 그게 중국에서 시작됐든 한국에서 시작됐든 다른 나라잖아요. 이미 중국이 큰 나라라서 지네 말 맞다나, 중국이 엄청 큰 나라예요. 동양에서 제일 큰 나라야. 그래서 주변 나라에 다 영향을 줬어. 영향을 줬다는 거잖아요, 지네가. 그렇다고 다른 나라잖아요. 일단 주변 나라에 영향을 줬는데 그 주변 나라가 중국은 아니잖아요. 그럼 그 영향을 가지고 주변 나라들이 비슷한 양식이나 비슷한 문화 생활을 했겠죠. 그러나 다른 나라니까 좀 뭔가 차별될 수도 있고, 근데 거의 비슷한 채로 왔을 수도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게 중국 건 아닌 거죠. 중국의 영향을 받은 한국 건 거죠. 그거 똑같다고 해도, 예를 들어 아예 똑같은 문화가 있어. 그래도 그건 한국이 한 거잖아요. 이건 중국이 한 거고. 시작은 중국이 했으면 중국이 시작했다 그래. 그리고 그 예전에 그 역사를 어떻게 할 거야? 지금 중화인민공화국, 그러니까 중국이란 나라가 생긴 건 별로 안 됐고, 그전엔 계속 다른 나라인데, 뭐 예전에 몽골 원나라가 들어오기도 했고, 뭐 거란족, 여진족, 그 다 다른 나라잖아요. 어떻게 보면 나라 이름은 지금 얘네들이 말하는 뭐 명나라 이런 것도, 그럼 지금 중국이 차지하고 있는 땅덩어리 옛날 나라의 기원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따지다 보면 말이 너무 복잡해지고, 그게 아니라 어쨌든 지금 한국과 중국은 다른 나라인데 예전에 중국의 영향을 받았죠. 이거 당연한 사실이죠. 중국이 훨씬 큰 나라고, 우리가 뭐 왕을 세울 때도 승인을 받았던 시절도 길고, 중국에 가서 그런 최신 문물들을 다 받아들였으니까. 근데 어쨌든 이 다른 나라잖아. 중국은 아니잖아. 그럼 이 한국이란 나라에서 다른 나라도, 밑에 뭐 베트남이라든가 다 미얀마 다른 나라도 그 중국의 영향을 받아서 지네들이 양식을 갖고 온 건, 그럼 그거는 쟤네들 거라고 해야지. 왜냐하면 예를 들어 중국말이 다 맞아서 그런 한복의 양식을 뭐 중국 명나라든 뭐 그 이전에 만들었다고 쳐요. 그 영향을 받아서 한국에서 한복을 만들어서 계속 사용을 했어? 그럼 이건 한국식 한복, 이건 중국식 한복이 되는 거지. 이 한국식 한복이 우리 건데 왜 니들이 뺏어 쓰고 있냐? 그럼 그건 명나라 때 얘기했어야지. 왜 지금 엄청 오랜 기간 얘기 안 하다가 지금부터 쓰지 말래? 지금 왜 뺏어가냐? 우리가 지금 뺏었어? 그 명나라 때 가져와서 쓴 거 아니야. 엄청 오랜 역사가 있잖아. 그러니까 이건 의미가 없는데, 그래도 뭐 논란이 되는데 논란을 붙이고 싶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항상 있어요. 한국이나 중국이나 뭐 일본이나. 근데 이 항상 예전에 BTS가 서양에 갔을 때도 서양에서도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이 케이팝의 공장식 시스템에 대해서 비판을 많이 하는데, 저는 그러면 비판하는 건 좋다 이거예요. 한국에서 저 교육열, 엄청 저 사교육 비판하는 건 좋다 이거예요. 솔루션을 내라 이거예요. 그럼 중국이나 일본이나 서양 니들이 케이팝 공장식 시스템을 비판하는 거는 할 수 있는데, 그럼 다른 시스템으로 지금 이 케이팝처럼 성공 사례를 만들 수 있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걸 완벽하게 만들 수 있나? 저는 우리나라 아이돌 그 팬들, 그리고 해외 팬들에게도 항상 하는 얘기가, 이뻐야 돼 아이돌은. 노래도 잘해야 돼, 춤도 잘 춰야 돼, 다 라이브 잘해야 돼, 인성도 좋아야 돼. 이런 슈퍼우먼들이 어딨어? 이러고 싶죠 제작자들은. 그럼 이런 사람 너희들이 만들어 봐. 못 만들어요.
노래를 잘하면 춤을 못할 수 있고 춤을 잘하면 노래를 못할 수 있고 비주얼이 좋으면 이게 떨어질 수도 있고 이게 잘하면 비주얼이 떨어질 수도 있고 이거 어떻게 다 갖춥니까? 현실적이지 않은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케이팝의 공정식 시스템 나쁘니까 자율적으로 뭐 하고 창의성 있게 하라고 하면 그럼 저 실력 나오고 전 세계에서 통하겠냐고요. 모든 걸 갖출 수 있냐고요. 현실적으로. 님들 장사할 때 창업을 할 때 음식점을 하나 낸다고 해도 그럼 님들 사람들 많이 들어오고 관광객들도 뭐 해외에서 패키지 관광객들도 다 들어올 수 있게 한 500평짜리 실내 예약 공간 딱 구비해 놓고 또 평소에는 한 300평짜리 식사 공간 있고 이 500평은 예약으로만 잡으시고 음식도 사내 진미 다 하고 그렇게 음식점 내세요. 할 수 있나요? 그런 공간이 있어 돈이 있어. 현실적으로 맞추는 거예요. 그 중에서 그 맞추고 줄여서도 성공하기 힘들잖아요. 근데 이건 성공 케이스가 나왔잖아. 그럼 저기서 이건 너무 과도하고 힘들고 문제, 부조리한 점들은 고쳐나가야 되는 거지.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죠, 산업이. 근데 그건 느리겠죠. 확확 바꿀 수 없어요. 근데 어쨌든 그런 발전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그냥 비판만 하는 거는 누구나 할 수 있다 이거예요. 저도 똑같이 중국, 일본, 미국에 대해서 비판할 수 있죠. 근데 그 현실성이 있겠냐고. 실제로 내가 그걸 고칠 수 있겠냐고, 내 돈 가지고. 그 정도로 한번 생각을 심각하게 해봐야 자신도 발전이 있는 거예요. 어떤 의견을 낼 때. 장애한이 뭐 중국식 한복을 입고 한국 궁궐을 시찰하는 느낌으로 돌아보겠다. 이거는 그냥 저 중국인들이 채팅창으로 계속 뭐 한복이라든가 중국 문화를 왜 한국 애들은 가져가냐 하니까 장유한님도 원래 그런 톤은 아니었는데 웃기려고 막 좀 오버해서 던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과도한 인터넷 방송의 폐해죠. 항상 논란들이 일어나죠. 저도 그렇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장희아님이 원래 이런 되게 막 저런 중화 사상에 찌들거나 이 한국이 중국 문화를 훔쳤다 이런 톤은 아니었다고 들었는데도 중간중간 저런 발언은 채팅 때문에 채팅에 좀 동조하고 채팅이 그런 톤으로 계속 올라오니까 약간 맞춰주다 보니까 왜냐면 장희아님이 한국에서 공자가 한국 사람이다라고 하는 얘기를 중국에서 만든 얘기잖아. 한국에서 누가 그래? 심지어 요즘 애들은 공자가 누군지도 모를 것 같은데 나는 요즘 10대, 20대들은 내가 너무 애들을 무시하나? 근데 요즘 애들은 좋아하는 것만 딱 깊게 파니까. 근데 예전에 공자가 누군지는 다 알았지만 공자가 한국 사람이라는 건 난 중국 사람들한테 처음 들어봤어. 그걸 알 거 아니에요, 장유한은. 한국에서 활동을 해봤으니까. 그럼 그런 얘기들은 단호하게 해줘야 되는데 이날은 좀 저 채팅의 톤에 좀 맞춰주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저 사람들이 슈퍼챗도 쏴주고 막 이러다 보니까. 근데 어쨌든 비판을 할 때 특히 다른 나라에 대한 비판을 할 때는 신중해야 된다. 제가 일본에 대해서 비판을 할 때 그리고 제가 방송에 대해서 제작진을 비판할 때 항상 그럼 나라면은 더 잘할 방법이 있나? 그리고 또 하나 더 중요한 건 그러면 그 사람들은 왜 그렇게 하나를 내가 깊이 이해를 해야 비판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엠넷에서 제작을 할 때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그래도 제작진은 저렇게 하는 이유가 있을 거거든요. 이유가 없이 어떻게 그래? 중대한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럼 내가 그거를 찾아내서 얘네들은 어쩔 수 없이 이 이유 때문에 이렇게 할 텐데 그럼 나는 이 이유를 그래도 이겨내고 할 수 있는 솔루션이 있겠어 라고 비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얘네들은 왜 이러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비판하면은 이유 없이 그러는 사람들이 어딨어. 일본에도 중국에도 미국에도 한국에도 어느 나라에도 다 이유가 있어요. 근데 내가 그걸 이해를 못할 뿐이지. 그 나라의 문화나 사회 시스템을 몰라서. 근데 일본에 대해서도 비판하는 거 쉽죠. 근데 이 과정을 거치고 근데 얘네들은 이런 이유 때문에 이러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난 이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가야 된다 이거죠. 우리 모두가 얘기를 할 때. 근데 이건 어쨌든 이 스트리밍 방송의 폐해다. 그래서 저는 이 장위안님을 때려서 샘 오리치리처럼 장위안님 때려서 쫓아보내고 이거는 좋지 않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한국을 경험한 중국인들, 일본인들, 외국인들을 특히 방송 경험까지 오래 한 사람들이 진짜로 지금 장위안님의 해명 말처럼 한국과 중국의 오해를 푸는 역할들을 해줘야 돼요. 둘 다 경험을 해서 이해도가 쌓인 사람들이 이렇게 논란을 부추기는 주인공이 되면 절대 안 돼요. 물론 어느 사안에서 어느 쪽이 정말 잘못되고 있으면 이런 사람들이 앞에 나서서 비판하는 것도 필요하죠. 근데 아까 말한 그 비판하려면 그 과정을 거쳐야 된다. 그래서 저는 장현님이 전체 이제 채팅 톤을 그 방송 톤을 들었을 때는 이런 사람이 아니라고 지금 해석을 받았기 때문에 장현님이 이번 기회를 통해서 내가 이렇게 라이브 방송을 하면서 재밌으려고 저 채팅해주는 사람들에게 맞춰서 얘기하다 보면 이런
말실수들이 나오는구나 정말 깊이 반성을 하고, 그리고 다른 나라, 본인이 외국인으로서 다른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비판할 때 좀 더 프로세스를 촘촘히하고 깊이 생각해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좀 해주시고, 정말 그 양국에 좀 좋은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이런 사람이. 그리고 이 장이한 사건을 가지고 뭐 서울대생인지 아니면 어떤 우리나라에서 유학하고 있는 중국인이 뭐 장문에 이 한국 사회에 대한 비판 내용을 어느 신문사에 보내서 그게 기사가 뜬 내용도 제가 정독을 해봤는데, 사실 전체적인 톤은 그 중국 사람이 한국 사회에 대해서 막 지금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가 왜 이념 전쟁을 맨날 하고 있고 막 이런 비판 톤을 했는데, 전 사실 그건 한국 사람들이 보면 기분 나쁘겠지만 전체적인 내용은 맞다고는 생각해요. 아, 역시 외국인들이 좀 냉철하게 보면, 한 발 떨어져서 보면은 냉철하게 볼 수 있구나. 근데 그분이 중국과 한국을 비교한 부분은 역시 그분도 중국 사람이라 자기 내용에 대해서는 냉철하게 볼 수 없구나. 그럼 반대로 저는 한국에 대한 내용은 냉철하게 보기 어렵고 중국에 대한 내용은 제가 냉철하게 볼 수도 있겠죠. 근데 그분이 말미에 그런 내용을 했어요. 한국은 너무 빨리빨리라서 체계적이지 못하고, 그래서 우연처럼 성공을 해도 그 이후에 이어가는 게 없고, 뭐 그렇게 뭐 반도체라든지 그 기술이 높은데 직접 만드는 게 아니라 다 2차 공정만 왜 하고 있냐, 한국은 파운드리만 하고 있냐, 그리고 인터넷도 세계에서 가장 빠르고 최첨단이라고 하는데 이거에 관련 특허도 가지고 있는 게 없고, 그러니까 그런 비판들은 전체적으로 맞는데, 그러면서 마지막에 정작 한국인들이 항상 무시하고 비판하는 중국에는 뭐 알리바바라든지 텐센트, 틱톡 같은 그 창의력이 무궁무진하고 전 세계에서 유명한 기업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너희들은 중국이 공산당의 통제라서 여기선 창의성이 나올 수 없다라고 비판하지만 중국의 공산당은 제한적으로 막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자유로움이 있어서 이런 세계적인 기업이 나온다는데 한국에서 이런 기업이 나오지 않는 이유를 생각해봐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근데 어쨌든 난 전체적인 이런 비판들은 들어야 될 건 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것도 어쨌든 또 너무 1차원적인 시각도 다소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 게, 이 사람들이 말한 텐센트, 알리바바, 틱톡 좋은 플랫폼이고 창의력 있는 플랫폼이고 전 세계에서 가장 큰 플랫폼이죠. 근데 이게 중국 공산당 시스템의 창의력 때문에 나온 거라고 저는 동의할 수 없어요. 제가 중국에서도 일을 하고 저도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이 기반은 그냥 중국의 저 큰 인구, 내수 시장의 기반이니까 웬만한 플랫폼을 만들면은 다른 나라에도 다 있었던 플랫폼인데 중국 애들이 그냥 그 짜집기해서 만들면 중국 내수 시장 때문에 평타를 치고 돈을 많이 버니까 투자를 많이 할 수 있는 여력이 있고, 기본적으로 중국 인민들의 내수 시장을 잡으면 전 세계 글로벌 플랫폼이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알리바바 같은 거는 그 중국의 싼 제조 기반을 업고 하는 거기 때문에, 알리바바가 예를 들어 다른 뭐 아마존이라든지 기존에 있었던 것들과 좀 차이점도 있지만 확실히 뭔가 창의성이 있는 플랫폼인가? 아니죠. 근데 그 중국의 값싼 기반을 가지고 만들었기 때문에 저게 결국 전 세계 파이를 잡아먹는 거고, 텐센트가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텐센트가 하는 시작했던 예를 들어 음악이나 게임 쪽 플랫폼 시작했던 게 텐센트가 만든 아이디어 상품은 하나도 없잖아요. 다른 나라에 있었던 거 가져와서 중국에서 먼저 하면서 그게 큰 거고, 틱톡도 저 숏 플랫폼이 틱톡이 먼저 만든 게 아니죠. 미국에서 먼저 만들었죠. 틱톡이 아니라 뭐 바인이라든지. 근데 그거를 이제 중국에서 틱톡이 하면서 그 중국의 큰 시장을 점유하면서 돈 많이 벌고 투자하니까 저렇게 된 거거든. 한국에 이런 말이 있어요. 모든 플랫폼 시장은 한국의 싸이월드에서 시작했다. 진짜로 페이스북, 인스타, 지금 틱톡, 유튜브 다 싸이월드 안에 있었던 기능이지만 한국의 내수 시장으로 할 수 없죠. 그 반문할 수 있죠. 그럼 너희들은 중국을 넘어서는 플랫폼, 그 중국의 큰 시장을 가지고 있는데 중국을 넘어서는 새로운 아이디어의 플랫폼을 너희들이 먼저 만든 적이 있냐? 우리나라는 이 작은 내수 시장 갖고도 어쨌든 카톡과 라인을 만들어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서로 비판하고 그냥 상대방을 이기려고 하는 토론이 돼버리면 이렇게 말이 계속 섞이거든요. 의미가 없는 공방이 되기 때문에 다른 나라를 지적하고 비판할 때는 좀 더 깊게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는 게 오늘 요지고요. 네. 같은 방식으로 아이랜드 얘기도 아이랜드 파트 1이 끝나고 이런 팬 커뮤니티, 아이돌 커뮤니티에서 그냥 제작진들 비판하고 멤버들 비판하고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이걸 저는 제작진들 입장에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